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고준호라고 합니다. 오늘 트리플 AI 2023년 논문 리뷰 세미나를 맡게 되었고요. 제가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MGTNet Encoding Sequential LiDAR Points Using Long Short-Term Motion Guided Temporal Attention for 3D Object Detection입니다. 네, 우선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현재 한양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행하고 있고요. 네, 최준호 교수님 밑에서 SPA 랩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하고 있고, 제 주된 연구 분야는 이제 자율주행 또는 모바일 로봇에서의 인지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이다와 카메라 기반의 3차원 물체 검출 그리고 센서 퓨전에 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는 이제 시퀀셜 데이터셋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시퀀셜 데이터셋을 어떻게 처리하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태스크로 오브젝트 트래킹 그리고 비디오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총 8편의 국제학회 논문을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5편의 국내 학회 논문 그리고 2편의 국내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8편의 해외 학회 논문을 게재했는데요. 어, 이크라, 트리플 AI, 그리고 ICPR, IV, ACCB 등 다양한 학회에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논문은 저번 트리플 AI에서 오랄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MGTNet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논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릴 이제 3D 오브젝트 디텍션, 이제 자율주행에서의 3D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태스크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은 크게 그러니까 perception, prediction, 그리고 planning and control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펄셉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센서들을 기반으로 카메라, 라이다와 같은 다양한 센서들을 기반으로 3D 오브젝트 디텍션과 트래킹, 그리고 세그멘테이션과 같은 인지를 먼저 수행을 하고요. 이 인지 결과물을 바탕으로 프리딕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프리딕션에서는 이제 비이클 또는 페데스트리안에 대한 트래젝토리를 이제 예측하는 기술을 이제 프리딕션 기술이라고 하고요. 이 주변 차량 또는 이제 주변에 있는 페데스트리안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이것들과 이제 주변 환경에 대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이제 자차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를 계획하는 이제 플래닝 그리고 계획을 했다면 그거를 이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이제 컨트롤 제어 기술까지 넘어가서 이 3단계로 자율주행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인지 기술 중에서 이제 3D 오브젝트 디텍션인데요. 이 3D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주변 환경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연구 주제가 상당히 흥미로워가지고 박사과정 동안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D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미지 기반에서 2D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는 것과 3D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이제 2D 디텍션과 다르게 3D 디텍션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 있는 각각의 물체들에 대해서 3차원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는 태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D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초록색이 GT 박스고 그러니까 그라운드로서 정답 박스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황색 박스가 이제 제가 예측한 2D 박스라고 했을 때 이 둘 사이에 얼마나 겹치는지를 나타내는 2D IOU (Intersection Over Union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성능 평가를 하고 이제 이 2D 디텍션 결과를 예측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3D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차원 공간상에서 이 두 개의 3차원 박스가 얼마나 겹치는지 그러니까 볼륨으로 나타내는 이제 3D IOU를 계산을 해서 성능 평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D 물체 검출에서 이제 바운딩 박스는 2D 물체 검출과 다르게 여러 컴포넌트들을 같이 예측을 해야 되는 좀 더 챌린지한 문제가 있습니다. 3D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X, Y
코디네이트뿐만이 아니고 이제 X, Y, Z 코디네이트를 모두 예측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하이트와 위스만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랭스, 그러니까 이제 그 해당하는 물체의 뎁스 정보까지 같이 예측을 해야 되는 이제 태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환경에서는 어 이제 이 3D 박스가 구성하고 있는 각도가 이제 UO 피치 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롤과 피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면에 닿아 있는 물체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롤과 피치는 제로라고 가정을 하고 좀 더 태스크를 심플리파이 해가지고 태스크를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이제 심플리파이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제 더 이제 3차원상에서의 코디네이트를 예측을 해야 되고, 뎁스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헤딩 각도를 예측을 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2D 디텍션보다 좀 더 챌린지한 태스크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이제 3D 디텍션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3D 디텍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 또는 이제 학교 아니면 이제 뭐 회사에서 이제 다양한 데이터셋들을 이제 오픈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이제 키티 데이터셋, 뉴신스 데이터셋, 웨이모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키티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012년에 나왔는데, 옛날에는 좀 많이 사용을 하였지만 이게 좀 씬도 그렇게 다양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네, 이제 데이터셋 양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최근에는 좀 많이 사용을 안 하는 추세이고요. 이제 뉴신스와 웨이모를 좀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뉴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스턴과 이제 싱가포르에서 수집된 데이터셋인데, 이제 5.5시간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다 스캔 이미지, 그리고 3D 어노테이션도 굉장히 충분하게 수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웨이모 데이터셋도 이제 6.4시간, 그리고 6.4시간 동안 이제 수집을 하여서 좀 충분한 데이터셋을 수집을 하였고요. 웨이모는 미국에서 수집된 데이터셋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제가 뉴신스에서 연구를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뉴신스에는 이제 클래스도 좀 다양하고 해가지고 좀 더 이제 성능 평가를 할 때 좀 더 챌린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뉴신스에서 좀 많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3D 디텍션을 수행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센서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라이다 기반의 3D 디텍션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라이다 기반의 3D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차원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총 포인트 개수, 그리고 X, Y, Z 코디네이트로 구성되어 있는 이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셋을 입력으로 받아서 이제 3D 디텍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라이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유로는 이제 라이다는 이제 3차원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뎁스를 예측하는데 좀 더 용이해가지고 이제 라이다에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뭐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카메라에서도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뎁스 정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능적으로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라이다 기반의 3D 디텍션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 이제 라이다 디텍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가 입력으로 들어오면은 총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이제 디텍션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포인트 기반의 3D 디텍션 기술입니다. 이제 이렇게 n/3의 포인트 클라우드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n/3을 전부 다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을 한다거나 이제 임베딩 벡터를 뽑는 게 좀 연산적으로 좀 너무 에피션트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샘플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샘플링을 진행을 할 때는 이 포인트들 중에서 어떤 포인트가 키포인트냐,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가 좀 중요한 포인트냐를 먼저 찾아준 다음에 그 주변으로 이제 앱스트랙션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앱스트랙션을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포인트 수를 절반으로 떨어뜨리고 이제 2분의 n 바이 이제 3의 이 포인트 정보를 피처 러닝을 통해서 이제 피처 인베딩 벡터를 뽑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뽑힌 피처 인베딩 벡터를 한 번 더 샘플링하고, 제가 이제 두 번 샘플링하는 것까지만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뭐 여러 번 샘플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그러면은 중요한 키포인트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고 그 키포인트에 대한 피처 인베딩 벡터를 뽑아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줄어든 그 키포인트들을 바탕으로 그 키포인트로부터 이제 물체에, 어, 물체를 이제 검출하는 그 디텍션 헤드를 통과를 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3D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보시는 것처럼 n/3의 포인트 정보를 전부 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디텍션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에피션트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리드 베이스드 3D 디텍션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그리드 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n/3의 포인트 클라우드 정보를 좀 규칙적인 이 그리드 형태로 나누어 준 다음에 각각의 그리드에 대한 피처를 뽑아줘 가지고 3차원 피처 맵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2D 피처 맵을 만들어 가지고 어 이제 버드 아이 뷰 피처 맵, 그러니까 이제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위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피처 맵을 생성을 한 다음에 이 버드 아이 뷰 피처 맵을 통해서 2D 백본 같은 것들이 통과되어서 이제 피처 맵을 만들어 주면은 그 피처 맵을 바탕으로 3D 디텍션 헤드를 통과를 시켜가지고 3D 디텍션을 수행을 하는 이 그리드 베이스드 3D 오브젝트 디텍션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리드 베이스드 3D 오브젝트 디텍션 연구가 특히 좀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세컨드, 이 포인트 필러, 센터 포인트 이 세 가지가 약간 기본 연구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나오는 논문들이 다 이 세컨드나 포인트 필러 그리고 센터 포인트 기반으로 이제 연구들이 진행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이 세 가지 논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018년에 센서스에 게재되었던 세컨드라는 논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이제 그 그리드로 이제 나누어 줘서 이제 3차원 복셀 피처 맵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각각의 그리드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이 레프레젠테이션은 이제 그 오브젝트의 존재, 그리고 그 오브젝트들에 대한 특징들에 대한 정보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그 물체의 사이즈, 오리엔테이션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복셀 피처 같은 경우에는 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가 굉장히 스파스하다는 그 단점이자 이제 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 복셀 피처를 이제 단순히 원래 사용을 하고 있던 3D CNN이라든가 2D CNN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스파스한 데이터를 굳이 존재하지도 않은 영역까지 다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연산이 맞지가 않다라고 이 세컨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스파스 컨볼루션 레이어라는 것을 이제 제안을 하여서 이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좀 줄여주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스파스 컨볼루션 레이어는 이제 그 비어있는 복셀은 연산을 하지 않고 이제 비어있지 않은 복셀들만을 연산을 해서 이제 좀 에피션트하게 3D 디텍션을 수행을 하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포인트 필라라는 논문인데요. 이제 2019년 CBPR에 게재되었던 논문으로 이제 좀 굉장히 좀 대용량의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좀 효과적으로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나온 논문이고요. 아까 이제 3D 복셀로 나누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컴퓨테이션적으로 굉장히 좀 로드가 많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3D로 본다기보다는 이제 XY축으로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필라 형태로 피처를 만들어 주자라는 것이 이 포인트 필라에서의 주된 컨트리뷰션이고요. 여기서 나온 이 필라 안에는 여러 포인트 정보들이 들어있을 텐데 이 포인트 정보들을 이제 압축하는 알고리즘을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필라를 이제 리프레젠트 하는 피처 맵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버다이브 피처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버다이브 피처를 2D CNN을 통과를 시킴으로써 이제 한 번 더 인코딩이 진행이 될 것이고, 그 인코딩된 버다이브 피처를 디텍션 헤드를 통과시켜서 이제 3D 디텍션을 수행을 하는 네트워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 포인트 필라가 어떻게 보면은 좀 성능이 조금 다른 좀 무거운 네트워크들보다는 성능이 조금 떨어지지만 현업에서는 포인트 필라를 좀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게 일단 실시간이 가능한 네트워크가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인트 필라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2021년 12PR에 나왔던 센터포인트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이 센터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어, 이제, 버다이브 피처가 나오게 되면은 그 버다이브 피처에서 센터점을, 오브젝트의 센터점을 이제 찾아주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센터점을 찾기 위해서 이제 히트맵을 만들어주고 그 히트맵에 피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그 키 포인트들을 찾아주는 이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센터점을 찾아주고 이제 박스 사이즈와 오리엔테이션을 검출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3D 디텍션을 수행을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네, 이제 리뷰는 여기까지고, 이제 제가 연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연구를 했던 이제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기존의 방법들은 모두 이제 싱글 포인트 클라우드, 그러니까 단일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만을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라이다 피처를 뽑아줄 때 이제 그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그 지오메트리컬한 정보, 그러니까 지오메트리컬한 그 분포만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3D 디텍션을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 라이다 스캐닝이 이제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오고 있는 그 연속적인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의 그 템포럴한 디스트리뷰션은 고려를 하지 않고 이제 디텍션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을 해서 이제 이 템포럴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없을까? 이 템포럴 디스트리뷰션을 활용하면 성능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시퀀스 데이터, 그러니까 CDL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이제 3D 디텍션에 사용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여러 챌린지가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각각의 오브젝트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이 포인트 클라우드들을 이제 모아주게 되면은 그 자체의 움직임을 반영을 해가지고 한번 컴pen세이션을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차들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끝에 꼬리처럼 포인트 클라우드들이 이렇게 꼬리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오브젝트를 검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노이즈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이렇게 여러 포인트 클라우드를 쌓았을 때 좀 더 덴스해진다는 장점은 있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성능이 올라가다가 이제 성능이 세츄레이션 되는 거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개까지는 성능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제 10개보다 더 많이 뭐 20개, 30개 이렇게 쌓다 보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 클라우드의 이 오브젝트의 움직임 정보를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템포럴 패턴을, 그러니까 시간적인 이 패턴을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단순히 20개, 30개 이렇게 쌓다 보면은 너무 포인트가 덴스해지긴 하지만 이거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좀 쪼개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마지막에 버다이브 피처가 나왔을 때 그 버다이브 피처 간에 이제 그 움직이는 차들로 인해서 그 스페이셜한 그 위치들이 맞지 않다는 미스얼라이먼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컨텍스처럴한 모션 인포메이션을 같이 활용을 해서 이렇게 스페이셜한 미스얼라이먼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그 연구 배경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인 이제 MGTA-넷에 대한 이제 키 컨트리뷰션을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제 이 포인트 클라우드 시퀀스를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숏텀과 롱텀으로 좀 나누어 가지고 알고리즘을 구성을 하였고요. N 포인트 셋, 그러니까 여기서는 N이 10개인데 그 10개의 포인트 셋으로 이렇게 묶어준 다음에 총 30개의 포인트 셋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가지고 10개, 10개, 10개 해가지고 총 30개의 포인트 셋을 사용을 하였고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10개의 포인트 셋에 대해서 먼저 숄텀으로 모션 정보를 반영하여서 BEB 피처 맵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숄텀으로 이제 복셀 리프레젠테이션을 인코딩을 할 것인데, 이 복셀 리프레젠테이션 인코딩을 할 때 그 움직임, 그 포인트의 움직임 정보를 이제 고려하여서 이제 복셀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컨트리뷰션이었고, 두 번째로 이제 롱텀으로, 그럼 이렇게 숄텀으로 나온 이제 버다이브 피처들 간에 공간적인 미스얼라이먼트가 존재하는데, 그 공간적인 미스얼라이먼트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버다이브 피처들을 먼저 그 스페이셜한 그러니까 공간상에서의 그 얼라이먼트를 먼저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좀 컨텍스처랑 움직임 정보를 이제 사용을 하여서 버다이브 피처를 얼라인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 트랜스포머 네트워크 구조를 활용을 하여서 이 버다이브 피처들을 모두 모아주는 어그리게이션 모듈을 개발을 하여서 스페이셜 템포럴 크로스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이제 버다이브 피처를 어그리게이션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로 제가 개발한 모듈인 그 숄텀 모션 어웨어 숄텀 모션 어웨어 복셀 피처 인코딩 SMVF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SMVF의 가장 주된 목적은 그 10개의 숄텀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이제 라이다 포인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제 인코딩을 하는 것인데, 이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의 안에 있는 그 기하학적인 움직임 정보를 반영을 하여서 그 이제 각각의 복셀 안에 있는 포인트에 기하학적인 움직임을 반영을 하여서 이제 복셀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 네트워크 설계 목적이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각각의 복셀 안에 이렇게 포인트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다른 색깔로 표기되어 있는 포인트 정보들은 이제 다른 시간에 있는 포인트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각각의 포인트들을 따로따로 먼저 대표값을 뽑기 위해서 에버리지 플링을 수행을 하였고, 이 대표값을 뽑은 다음에 이들 간의 그러니까 모션 인베딩 벡터를 뽑아주기 위해서 두 개의 대표 포인트 피처를 뺀 다음에 MLP 그리고 이제 채널와이즈 어텐션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모션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그 포인트 인베딩 벡터를 뽑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정보들을 모두 컨캐티네이션을 하고 MLP를 통과를 시킴으로써 전체적인 움직임 정보를 이 MK에 반영을 하여서 모션 인베딩 벡터를 뽑아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온 이 모션 인베딩 벡터 안에는 이제 좀 지오메트리컬한 포인트 정보들이 좀 사라질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이 전체 포인트 정보들에 대해서 대표값을 한번 뽑아준 다음에 이 대표값과 모션 인베딩 벡터를 컨캐티네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인 복셀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복셀 리프레젠테이션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버달 피처 익스트랙션을 통과시켜가지고 이제 이 중간중간에 나온 멀티 스케일 버다이브 피처 맵이 있고, 그 다음에 최종단에서 나오는 최종 버다이브 피처 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최종 버다이브 피처 맵을 어떻게 얼라이먼트를 시킬 것이냐, 이게 굉장히 챌린지한 문제였는데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이 버다이브 피처 맵 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컨텍스처럴 모션 정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컨텍스처럴 모션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버다이브 피처 맵을 약간 좀 컴펜세이션을 해보자라는 것이 이제 이 MGDA라는 모듈에서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비디오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방법인데, 이제 디포머블 컨볼루션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전 피처 맵을 현재 피처 맵에 좀 얼라이먼트를 시켜주는 알고리즘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디포머블 컨볼루션을 사용을 할 것인데, 이 디포머블 컨볼루션을 단순히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입력 피처 맵과 아웃풋 피처 맵이 이제 이 입력 피처 맵으로부터 이제 이 컨볼루션 커널의 오프셋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프셋을 계산을 할 때 이 입력 피처 맵과 같은 거를 사용을 한다면은 움직임 정보를 반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
이 디포머블 컨볼루션 커널을 적용하는 이 인풋 피처맵과 이 오프셋을 만들어주는 인풋 피처맵을 따로 가져가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오프셋을 계산을 할 때는 모션 정보를 먼저 추출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입력 피처맵을 이 디포멀 컨볼루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 이제 현재 피처맵, 이전 피처맵을 현재 피처맵에 얼라이먼트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 오프셋을 따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였고, 이 오프셋을 계산을 할 때는 이제 이전 피처맵과 현재 피처맵 간의 모션 컨텍스처럴 피처를 먼저 뽑아주고 오프셋을 예측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전 피처맵과 이제 현재 피처맵 사이에 이제 파일을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시킨 다음에 이 넌너컬 블럭이라고 하는 어텐션 메커니즘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과시킴으로써 이제 모션에 좀 더 집중된 피처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단순히 싱글 스케일로도 해봤고 멀티 스케일로도 해봤는데 멀티 스케일일 때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움직임들이 다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브젝트들이 가지고 있는 움직임 정보들이 다 조금씩 다른데 그거를 싱글 스케일로 가져가게 되면은 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멀티 스케일로 가져감으로써 그 조금만 움직이는 거는 이 큰 피처, 그 큰 사이즈의 피처맵에서 반영이 될 것이고 움직임이 많은 오브젝트들은 이 작은 피처맵에서 그 정보들이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이 작은 피처맵과 큰 피처맵에서의 모션 정보를 모두 뽑아주고 스케일을 맞춰줘가지고 최종적인 모션 컨텍스처럴 피처를 추출하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이제 이 컨텍스처럴 모션 피처를 이용하여서 이제 오프셋과 이제 어텐션 웨이트, 그 이제 커널의 어텐션 웨이트를 계산을 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이전 피처맵들에다가 전부 다 적용을 하여서 디포멀 컨볼루션을 연산을 하였고, 그렇게 해서 이전 피처맵들이 모두 이제 현재 피처맵에 얼라이먼트가 된 상태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얼라이먼트 된 피처맵들이 있다면 그 잘 얼라이먼트 된 피처맵들을 이제 모아줘서 이제 3D 디텍션을 수행을 해야 하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한 방식은 최근에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의 어텐션 구조가 굉장히 많이 활발히 연구가 진행이 됐었는데 그 단순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 트랜스포머 그 연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제 이 레퍼런스 포인트가 있다면은 이 레퍼런스 포인트로부터 이제 이전 피처 맵들을 전부 다 훑은 다음에 어텐션을 적용을 해가지고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컴퓨테이셔널 쪽으로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방법을 생각하던 와중에 디포머블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이 나오게 되었고 그 디포머블 트랜스포머에서 아이디어를 착안을 해가지고 이제 레퍼런스 포인트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이전 피처 맵들의 어느 부분을 볼 것이냐. 그거를 이제 이 샘플링 오프셋과 어텐션 샘플링 오프셋으로 계산을 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점을 봤다면은 이 중에서 그럼 중요한 점은 어디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텐션 웨이트를 같이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샘플링을 모두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샘플링된 이전 피처 맵들을 전부 다 이제 합쳐주는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샘플링 오프셋과 어텐션 웨이트를 계산을 할 때 그러면 이전 정보를 보지 않고 현재 정보만 본다면은 이전 정보의 어떤 부분을 보고 얼마나 봐야 되는지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피처 맵과 이제 현재 피처 맵을 이제 컨캐티네이션을 진행을 해가지고 컨볼루션을 한번 통과시킴으로써 이전 정보들이 모두 좀 포함되어 있는 피처 맵을 새롭게 만들었고 이거를 이제 데리베이티브 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리베이티브 쿼리들로부터 이제 어텐션 웨이트와 샘플링 오프셋을 계산을 하고 이전 피처 맵들의 이것들을 적용을 하여서 이제 샘플링하고 이제 샘플링된 피처들을 어그리게이션 하여가지고 새롭게 업데이트된 현재 피처 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총 한 3번의 레이어를 통과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된 현재 피처는 어, 다시 여기 이제 현재 피처들로 이렇게 다시 적용이 돼가지고 이 데리베이티브 쿼리도 다시 형성을 하게 되고
이렇게 세 개의 레이어가 통과된다면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어그리게이션 된 버드하이브 피처 맵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버드하이브 피처 맵을 이용해 가지고 3D 디텍션 헤드를 통과시켜서 최종적인 3D 디텍션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프로포즈 메소드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실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에뷸레이션 스터디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에뷸레이션 스터디는 이제 베이스라인 디텍터로 아까 그 세컨드 있지 않습니까? 그 세컨드 기반의 백본을 사용한 그 센터 포인트 알고리즘을 베이스라인 디텍터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신스 데이터셋을 이용하여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전부 다 사용을 하면은 실험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7분의 1로 좀 균등하게 샘플링을 해가지고 미니셋을 만든 다음에 그 미니셋을 이용하여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하였고요. 이밸리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밸리데이션 셋을 이용하여서 이밸리에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각각의 제한하는 컴포넌트들을 추가를 할 때마다 성능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SMVF를 추가를 하였을 때 이제 MAP 1.53, NDS 0.89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그리게이션만 진행을 하였을 때 또 성능이 꽤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단순히 어그리게이션을 하게 되면은 그 스페이셜하게 미스 얼라이먼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얼라이먼트가 꼭 선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얼라이먼트를 추가를 해봤더니 이제 성능이 더 많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서 어, 제가 제안하는 컴포넌트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이제 이 각각의 컴포넌트에 좀 세부적으로 이제 에뮬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을 때, SMVFE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아까 채널와이즈 어텐션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채널와이즈 어텐션 구조가 들어가기 이전에 단순히 뺀 다음에 MLT만 통과를 시켜가지고 모션 인베딩 벡터를 뽑았을 때 이제 1.25, 그 다음에 이제 NDS 0.67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텐션 메커니즘을 같이 활용을 하였을 때 좀 더 모션 정보에 좀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MAP, NDS 모두 성능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그리게이션 모듈인 STFA에 대한 에뷸레이션 스터디인데요. 제가 여기서는 이제 베이스라인을 이제 SMVF까지 추가한 모듈을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삼아서 베이스라인 스타라고 지칭하였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데리베이티브 커리, 그러니까 이전 정보를 활용을 해서 커리를 만들어주고 샘플링 오프셋과 어텐션 웨이트를 계산을 하기 이전에 그냥 단순히 업데이트된 현재 피처만을 사용하여서 커리를 사용을 했을 때 성능이 MAP 0.98, NDS 0.62가 올랐지만 데리베이티브 커리를 사용하였을 때 성능이 더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뉴신스 그 테스트 벤치마크에서의 저희 알고리즘이 어떤 성능을 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학습 데이터 같은 경우는 뉴신스 전체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밸리에이션은 뉴신스에 있는 테스트셋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안한 방법을 이제 세 가지 버전으로 나누어 봤는데, 첫 번째로 이제 아까는 이제 세컨드 기반의 센터 포인트를 베이스라인으로 하였을 때의 성능을 베이스라인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MGTA-NET P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필러 기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MGTA-NET C는 앞서 설명드렸던 센터 포인트, 그러니까 세컨드 기반의 그 센터 포인트 베이스라인을 이제 사용하여서 제안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어그멘테이션까지 적용하였을 때 MGTA는 CT라고 지칭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연구하기 이전에 가장 최근에 나왔던 그 포인트 클라우드 시퀀스를 이용한 알고리즘이 3D VID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3D VID보다 성능이 더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베이스라인보다 모두 성능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포인트 필러가 NDS 45.3, MAP 30.5였는데 MGTNFP는 굉장히 많은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센터 포인트보다도 이제 MGTNFC가 더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밸리데이션 셋에서 전체 트레인 셋으로 했을 때 성능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온라인 모드랑 오프라인 모드로 모두 실험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온라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두 개의 프레임을 사용을 한 것이고, 오프라인 모드는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을 죄송합니다. 이거 피처 프레임인데, 이전 프레임과 피처 프레임을 같이 활용을 하였을 때 오프라인 모드입니다. 그랬을 때 오프라인 모드로 활용을 하였을 때 확실히 좀 더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전 프레임만을 사용할 때보다 이제 미래 정보를 같이 사용할 때 더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정성적 평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이스라인은 센터 포인트 알고리즘이고, MGTNet은 제가 제안한 네트워크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멀리 있는 물체들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지점이 이제 자차인데요. 이 자차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들이 이제 베이스라인에서는 이렇게 좀 false negative로 나오고, 그러니까 물체를 검출을 물체를 검출을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음, 이렇게 헤딩 앵글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제안하는 네트워크에서는 잘 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어, 또 다른 이제 뒤쪽으로 이제 멀리 있는 물체들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은, 이제 헤딩 앵글 에러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제가 제안한 네트워크에서는 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이거 연두색이 프리딕션이고 빨강색이 그라운드 트루스인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베이스라인에서 이제는 이제 이렇게 어 이제 여기 이게 이제 자차고, 이제 그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 의해서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은 포인트들이 잘 안 잡히는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이스라인에서는 이것들이 물체들이 잘 안 잡히거나 이렇게 로컬라이제이션이 잘 안 되는 상황들이 나왔는데, MGTNet에서는 이것들이 잘 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른 예시로 또 보여드리면은, T-2에서는 좀 잘 나왔는데, 이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에러가 점점 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퀀셜 데이터를 사용하니까 이 T에서 결국 T-2와 T-1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T-2에서 잡힌 물체가 있으니까 그 정보를 좀 같이 활용을 하니까 T-1과 T에서 같이 성능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연구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팀에서는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의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서 새로운 3D 오브젝트 디텍션 방법을 제안을 하였고, 이 3D 디텍션에서는 모션 정보를 활용하여서 이 템포럴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버드웨브 피처를 이제 모션 정보를 활용하여서 슐텀에서 만들어주는 네트워크를 개발을 하였고, 이 버드웨브 피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포인트에 시간적인 디스트리뷰션을 모델링하여서 복셀 인코딩을 진행을 하였고, 그다음에 이 복셀 인코딩을 할 때 이제 포인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션 정보를 이 레이턴트 모션 임베딩 벡터를 만듦으로써 더 정확한 복셀 피처를 만들어 줄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복셀 피처로 버다이브 피처를 만들었다면, 그 버다이브 피처의 미스얼라이먼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컨텍스처랑 모션 정보를 활용하여서 얼라이먼트를 진행을 하였고, 다음에 이제 디포머블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하여서 이 데리베이티브 컬이라는 것을 제안하여서 이제 디포머블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버다이브 피처 맵을 잘 얼라이먼트 된 그 다수의 버다이브 피처 맵을 어그리게이션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은 뉴신스 데이터셋에서 베이스라인 대비 굉장히 높은 성능 향상을 이루었고, 스타 라이다 베이스드 3D 오브젝트 디텍터보다 더 높은 성능을 나타내었고, 저희가 제출할 당시에 3등에 랭크되어 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은 물론 3D 디텍션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조금 아래 등수로 밀렸지만, 당시에는 3등의 랭크에 달성하였고, 이제 당시에 퍼블리시된 논문들 중에서는 1등을 달성하였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안한 논문 링크는 이 QR코드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 소스 코드도 GitHub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 소스 코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을 하는 연구 쪽, 그리고 이제 현업에서 특히 현업에서는 비용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챌린지한 부분인데, 최근에는 그래 가지고 데이터 수집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적으로도 너무 많은 소요 시간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해결하고 싶어 하고 있고, 이제 어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셀프 트레이닝 방식이라든가, 그러니까 레이블링이 사실 돈이 좀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레이블링 비용을 좀 줄여 보자.' 해 가지고 좀 셀프 트레이닝이라든가, 아니면 뭐 좀 도메인 어댑테이션 같은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아까 키티 같은 경우에는 뭐 독일에서 수집된 데이터고, 뭐 뉴신스는 싱가포르에서, 그리고 웨이모는 뭐 미국에서 수집된 데이터인데, 그거를 미국에서 수집된 데이터로 독일에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은 잘 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환경이 다 다르고 이제 도로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그러한 도메인이 다른 것들을 좀 적응시켜 보자 하는 것이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 연구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러한 연구들도 요즘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제 연구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 계속 이렇게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제가 아무래도 지금 박사과정 학생이다 보니까 논문들도 좀 많이 쓰고 싶고 그런 욕심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최근 이제 연구 트렌드에 맞춰서 좀 연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성능적으로 이 알고리즘을 개발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좀 이게 딥뉴럴 네트워크가 결국에는 좀 무거울수록 성능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성능적으로 좀 올리기 위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이게 사실 현업 쪽에서는 이게 실시간이 안 되면은 의미 없는 연구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실시간성을 고려한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싶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 트렌드도 이제 그쪽으로 좀 많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성능 그래 많이 올렸는데 이거 현업에서 다 못 쓰는 것들 아니냐. 그러면 이제 현업에서 쓸 수 있는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좀 에피션트한 모델들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저는 그러한 에피션트한 모델을 연구를 진행을 하고 싶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결국 실제 차량에서는 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이제 스트리밍 방식으로 잘 합쳐 주고, 그리고 실시간성을 고려한 알고리즘 개발을 진행을 한다면은 앞으로 좀 더 이 자율주행 인지 연구 분야에 좀 더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렇게 자율주행에 대해서 그 소개를 들었고, 이제 특히 이제 인지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어 자 잘 들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열심히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이제 제가 계속해서 박사과정 학생일 수는 없으니까 결국에는 현업에 나가고, 이제 현업에서 이 자율주행이라는 분야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인지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지 분야에 대한 연구를 앞으로 좀 진행을 많이 하고, 이제 실제 차량 운용을 할 수 있는 연구까지 진행을 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뭐 에피션트한 모델이라든가 이철영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처럼 그런 도메인이 그런 데이터 수집에 대한 비용적인 면을 고려하여서 뭐 도메인 어댑테이션 연구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어 연구 트래킹도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많이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